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의 박성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패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본부는 이제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일 중에 조금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내용을 추려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다음과 같고요. 이 근거는 앞서서 저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토론 시간에 이제 장현환 사무관님께서 작년에 356명이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그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보여드리는 통계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재조사 대상입니다. 좀 대상이 다르고요. 거기서는 303명입니다. 이제 356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 자체가 사실은 작년보다는 줄긴 했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 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떨어짐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1년부터 지금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에 36개소, 23년도에 84개소.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계약이 되면은 134개 현장을 운영을 하게 되도록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 할 때 혹시 여기나 이제 이 내용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공고나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공공건설보다는 민간건설에서 조금 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민간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적은 예산으로 한정된 그 현장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공사비가 좀 저렴하면 공사비를 좀 제한을 뒀고요. 공사비는 얼마 이하다라는 제한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런 공사비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을수록 좀 저희가 가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간은 가점은 이제 5점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평가 기준을 통해서 이제 정량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라는 것은 이제 위원들을 스마트 운영위원을 여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신 현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전에 아까 토론회 때 말씀해 주셨던 장기수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올해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지능형하고 붕괴변이 위험 경보 장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개구부 접근 감지라든지, 그다음 스마트 풍송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품질 관리입니다. 이 품질 관리가 저희가 사고 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보아왔을 때 품질이 제대로 안 된 현장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설사 이제 이 품질 관리가 좀 잘못된 그런 현장이 준공이 됐을 때 20-30년 지나면 그 부분은 항상 그게 이제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서 붕괴로 이어지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당장 이게 눈에 보이는 안전하고 멀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저희 품질 관리와 관련된 이런 양생 센서라는 이런 이제 센서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번 적용을 하게 됐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셔서 앞에서 이제 반복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관제하고 AI CCT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AI CCTV 말고 지금 이제 아까 저희 건진법은 구조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건축 그 이제 가시설들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보기 위한 붕괴 변이 위험 경보 장치인데 이것도 이제 AI CCTV처럼 우리가 관제도 가능하고 또 우리 그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안전관리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람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어떤 기준치 이상 넘으면 이제 알람을 주는 이런 이제 센싱 개념의 어떤 이런 대표적인 우리 적용 사례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진된 것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AI CCTV의 적용을 현장에 해봐서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AI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적용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안전모 벗는 거, 요 정도가 지금 가능하고 안전벨트는 하고 싶은데 기술은 돼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리까지 건 것까지는 화면상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안전벨트의 착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 대신에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쳐가면서 좀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뭐 계단에서 구르는 안전모를 안 쓰고 실내 작업할 때 안전모 많이 안 쓰시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하고 또 다음 봐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양중하잖아요. 양중해서 벽돌을 양중했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 보호망이 있습니다. 보호망을 이제 뚫고 벽돌을 밑에 있는 이제 신호수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전모만 썼더라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렇게 안전모를 안 써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식 틀비계인데 이동식 틀비계에서 작업하시다 내려오시다가 이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이 부분은 안전모는 쓰셨는데 턱끈을 안 하신 거죠. 턱끈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벗겨져서 머리에 충격으로 사망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 사례로 분석한 건 안전모 썼냐 안 썼냐 이렇지만 턱끈까지 확실히 이게 돼야지 이게 안전이 완성이 된다. 특히 이제 내부 작업에 그런 사례들이 전체 한 10개 사례 중에 한 5개는 안전모 턱끈 미흡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턱끈을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적용상 문제가 있으나 고장도 잘 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개발하실 때 턱끈과 안전벨트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락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벨트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모보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안전벨트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도 안전벨트를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이거를 좀 잘 감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이제 이런 안전모 안 썼던 사례들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별로 저희가 이제 그 수도권 지역본부에 있는 현장들을 안전모 안 쓴 이벤트들을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정도로 안전모 안 쓰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휴식 시간에 안전모를 딱 이제 보면은 이제 휴식 시간 아무 작업을 안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휴식 시간에 안전모 이제 자주 벗으시고요. 그리고 출퇴근 어떤 이제 현장 사이트 내로 들어와서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출입문 바깥으로 나가는 그 사이에서의 안전모를 안 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현장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현장 외부에서 이게 저희가 관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장 외부의 경계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제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찍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민간인들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그 건설 기계 쪽에 혹시나 이제 뭐 이런 주변에서 안전모 안 쓰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모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는 이제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모를 안 쓰시는 경우가 좀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 일반적인 작업.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를 더 구분을 했는데 내부 작업은 안전모를 좀 많이 안 쓰시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6가지를 구분을 했고. 시간 관계상 이게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에요. 저희 그 모든 그 현장, 저희 수도권 지역본부 내 이제 현장만 이제 저희 했더니 결국 여름에 안전모 좀 많이 안 쓰더라. 그 다음에 마감 공정이나 내부 작업에서 안전모를 많이 안 쓰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별로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이제 피크를 보이지 이게 7월인데 7월 달에 이제 확 늘었다가 다시 현장 관리를 하면서 좀 줄어들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죠. 현장에 안전모 이렇게 안 씁니다. 이번 달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썼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피드백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는 게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내부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작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안전모를 꼭 써야 돼.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사고 사를 보면 내부에서도 돌아가신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게 내부라고 해서 안전모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안전모를 꼭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스마트 안전 장비의 효과가 좀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안전 관리가 잘 안 되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제 잘 하면서 이제 월별로 계속 이제 줄여나가는 이제 현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저기 오치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스마트 안전 장비가 사고를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교육 자료로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안전모 안 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면은 안전 사고를 많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사실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2D로 되는 관절 형식의 어떤 3D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움직인 사람에 대한 인식률을 또 민감도를 조정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하면서 개선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는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길게 결론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건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데이터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좀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작업을 할 때 안전모 지금 그게 감시가 잘 안 됩니다. 외부는 외부에서도 보이고 이제 주변의 높은 건물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감시의 효과가 많아서 그런지 안전모를 이제, 그리고 좀 사실 조금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면은 안전모를 많이 안 쓰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쓰러짐 화재 같은 이벤트가 있지만 이 부분도 오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쳐가면서 오류 발생한 거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이벤트가 많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벤트가 있어야지 뭔가 개선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래야 될 텐데, 변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한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2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개선된 점이 가장 크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좀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CCTV가 운영되고 있고 안전모가 감지되고 있고 작업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이런 작업 환경 조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게 안전의식 고치라든지 이제 안전모는 이제 그렇고요. 붕괴 방지 변이는 사실 뭔가 이제 진짜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했다면은 뭔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현장이 그런 사례가 이제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례가 나오면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AI CCTV를 개발하시는 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AI CCTV를 현장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신 라인도 없고요. 전력 라인도 없어요. 그냥 현장에 원하는 위치에 딱 세워놓고 관제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일단 누가 들고 가면 도난에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24시간 내내 관제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화면만 쳐다볼 수는 없는데 뭔가 이게 이제 도난의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부 작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현장은 진짜 복잡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넘어져서 파손될 우려가 더 많다라는 거죠. 복잡하니까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파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저기 정책관님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좋은 장비인데 못 쓰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가 활용이 돼야 된다. 지금은 도입 단계니까 어떤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게 도입이 됐는데 사망 사고가 안 줄고 이렇다면 이게 장비가 효용성이 있는가? 그러면 시장이 좁아지고 투자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의 중요한 지금은 현재 이제 도입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 2단계에 와서는 적어도 이제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뭔가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개발이 돼야지 다시 또 뭔가 활성화되고 사업내 활성화되고 정책적으로도 이거 스마트 장비로 대체를 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 안전 관리라는 거를 사람이 이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런 스마트 장비가 대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안전 관리가 다 스마트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최종적인 그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게 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까 교육 목적도 있고 이제 이런 측면은 잘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고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분석해서 연구기관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를 더욱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어떤 피드백 이런 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관련이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해서 중간에 사고 분석과 어떤 그 연구소와 그 민간 기업을 좀 이렇게 스마트 안전 협회를 포함해서 좀 뭔가 이렇게 협조해 나가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자꾸 이게 이제 그 사망 사고 줄이려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저희가 그 분류를 좀 해봤어요. 다시 한번 좀 이게 뭔가 조금 알기 쉽게 분류 체계가 떨어짐 끼임 이런 게 아니고 원인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게 비계예요. 이 말은 비계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장비도 떨어짐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이게 이제 효과가 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양 작업들을 장비로 인양하잖아요. 이게 지게차로 인양하기도 하고 굴착기로 인양하기도 하고 그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기도 하는데 인양 작업하면서 그 인양물에 깔리거나 이런 인양 작업의 인양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신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양과 관련된 어떤 장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기계 이동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트럭이나 아니면은
그 굴착기나 이런 장비들이 이동하죠.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신호수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고 났던 이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 효과 있게 하는 그런 스마트 안전 장비라면 그러면은 되게 그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 뭐 이제 AI CCTV 아까 말씀드렸고 건설 기계 아까 그 건설 기계도 깔림이나 이런 경보 장치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기본 요건은 타임 딜레이가 없어야 돼요. 굉장히 현장에서 사고를 보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CCTV처럼 어디 가서 분석하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은 4초, 5초 딜레이가 되는데 이 장비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움직임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운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람만 인식하는 어떤 기술. 지금 비슷한 기술들이 나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경보 오류가 이게 최소화가 돼. 이게 오류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해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건설기계 수요들이 어떤 이런 장비들이 조금 나아준다면 저희 안전사고 사망자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